내가 쓰러졌을 때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 문장에 담긴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병상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락처 100개가 넘는 휴대폰은 밤새도록 조용했고 우정이라 믿었던 이름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긴 밤을 나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인생을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만 머무는 임시 동행자였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 그 임시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노년의 고독은 타인이 아닌 준비 없는 내가 만든 덫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는 인생을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만 머무는 임시 동행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유도, 과자도, 약도, 심지어 생수도 언젠가는 먹을 수 없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친구라는 관계는 평생 유효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친구에게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이 끝나면 아무리 친했다고 해도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란 인생을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같은 시기에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걷던 임시 동행자일 뿐입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속도가 바뀌면, 그리고 어느 한쪽이 멈춰 서게 되면 친구라는 관계도 멈춥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선복 씨는 60대 초반까지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했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여행 계획도 함께 짰습니다. 그런데 67세가 되던 해 친구 한 명이 갑작스레 지병으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모임은 서서히 흐려졌고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없이 우리가 만나는 게 왜 이리 어색하지? 그 어색함은 곧 거리감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40년 우정은 한 사람의 이탈로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자주 보고 자주 도와주고 아프면 같이 병원도 가고 웃을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늙으면 다릅니다. 서로의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 여유도 줄고 마음의 여유는 더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나 먼저 살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친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 속의 사람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이은희 씨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70대 초반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식사 약속을 잡았지만 남편이 쓰러진 뒤부터 친구들은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으니 친구들도 나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다들 자기 삶이 먼저였어요. 노년기에는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가 단지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배우자의 병간호, 돈 걱정, 고독 친구조차 그 짐을 나눠지기엔 벅찬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쳐갑니다. 그 지친 몸과 마음으로 누군가의 아픔까지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냥 수명이 다한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이유는 그들이 나쁘거나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친구란 원래부터 잠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했을 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친구에게 기대지 않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지 않아야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걷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혼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두 번째 이유는 돈 앞에서는 누구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동안 친구였잖아. 노년에 돈 문제가 걸리면 친구는 가장 먼저 달아나는 존재가 됩니다. 아니, 달아나기 전에 먼저 손 내미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며 시작한 전화 한 통이 결국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박순호 씨는 평생 친구였던 정재만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내가 너 같으면 당연히 도와줬을 거다는 말에 박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정 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뭔 돈 보고 친구하냐? 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박 씨는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친구를 잃은 게 아깝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순간 친구라는 이름은 이미 사라졌던 것입니다. 남은 건 빚진 사람과 채권자라는 관계뿐이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퇴직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대다수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젊을 때 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노년의 친구가 위험한 이유는 젊을 때의 관계를 믿고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정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끊기고 심지어는 욕까지 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주에 사는 이영자 씨는 40년 지기 친구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뇨 합병증 때문에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사정하자 그날 바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달 뒤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친구에게도. 노년은 관계의 정리기입니다. 줄 사람은 확실히 주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돈과 정을 혼동합니다. 내가 친구 하나 못 도와줘? 라는 생각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돈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조언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병원도 가주던 사람이 나중에는 은근히 월급처럼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이용자가 됩니다. 친구란 무언가를 계산하지 않아야 친구입니다. 그런데 늙으면 관계에 계산이 끼기 시작합니다. 병원 데려다 준 횟수, 밥을 산 횟수, 연락 횟수까지 셈하기 시작하는 순간 친구는 이미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노년의 친구가 쓸모없는 이유는 돈 앞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시험하지 마세요. 돈을 걸면 누구든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평생의 후회를 남깁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은 결국 스스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문득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란 건 결국 내 몫이구나.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정선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매일 아침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TV가 아무리 켜져 있어도 사람이 그립다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전화 3통, 어느 날은 5통 그 누구도 바로 받지 않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단 한 통의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외로움이 줄어들진 않는구나. 노년의 외로움은 친구로도 자식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내 외로움에 진짜로 들어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친구와 수다 한 판이면 웃고 넘겼지만 나이가 들면 그 수다마저 지칩니다. 반복되는 건강 이야기, 자식 걱정, 병원 이야기. 이야기의 끝은 늘 한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이고 마음도 닫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도 마음은 더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충남 서천에 사는 김용애 씨는 한때 친구들과 매주 정기적으로 노래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허리 디스크로 빠지고 또 한 친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못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은 둘은 어색한 눈빛만 주고받았고 그렇게 모임은 해산됐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려고 친구를 붙잡았지만 결국 나 혼자 남더라고요. 외로움이란 건 본질적으로 함께 있어도 생기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진심을 모른다면 더 큰 외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은 대화 상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생깁니다. 그래서 늙어 친구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곁에 있어줘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선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고 아파트 화단을 돌보며 꽃 이름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편씩 시를 필사했습니다. 그 결과 정 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늙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마저 끌어안는 나 자신입니다. 그 연습 없이 친구만 찾으면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돌아옵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네 번째 이유는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친구도 두려워 도망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짜 아프면요, 친구들도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전화도 끊겼고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만자 씨는 3년 전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처음 며칠은 친구들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랐어. 무조건 이겨야 해. 병원은 어디로 정했어? 겉으론 다정했지만 실은 다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병문안도 없었고 함께 산책하던 친구도 어느 날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 있는 것도 늙은 친구들에겐 큰 공포였던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 죽음을 먼저 떠올렸던 거죠. 노년의 우정이 허약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만나 웃지만 병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친구였던 사람조차 병실 앞에서 멈춰 섭니다. 얼굴이 변하고 목소리가 떨리고 몸에 기계가 달려 있으면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무섭습니다. 혹시 나도 곧 저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친구의 발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사는 정혜수 씨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병원비,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온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동안 밥도 사고 여행도 다녔던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병원 와준 사람은 단 한 명, 그마저도 옛날에 나한테 빚졌던 친구였어요. 정 씨는 이후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면회를 온 친구는 없었습니다. 전화는 오히려 동창회비 걷는 사람에게서만 왔습니다. 말년의 우정이란 게 그렇게 덧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 하지만 늙어 아프면 알아볼 친구조차 없습니다. 친구도 병에 걸려 있거나 가족 돌보느라 바쁘거나 혹은 당신의 상태를 자기 불행의 예고편처럼 느끼고 피하게 됩니다. 누구도 누굴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진짜 외로운 현실입니다. 노년의 병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겉으로 미소 짓던 사람, 늘 함께하자고 말하던 사람도 당신이 쓰러지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병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친구보다 아프더라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이만자 씨는 지금도 병원 통원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버스 타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요. 대신 내 건강한 날에만 사람을 만납니다. 아픈 모습은 나 혼자 견뎌야 할 몫이더라고요. 늙으면 누구든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 앞에 친구는 함께 버티는 동반자가 아니라 멀어지는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병과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나 혼자 설 수 있어야 노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5번째 이유는 마음 털어놨다가 되레 상처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속 얘기라도 좀 털어놓으려 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아프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전라남도 곡성에 사는 유순덕 씨는 몇 달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갈등, 사별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 점점 느려지는 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평생 친구였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에이, 다 그런 거지. 나라고 안 힘든 줄 알아? 그 순간 유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마음을 꺼내지 않겠다고. 노년의 친구가 쓸모없는 가장 아픈 이유는 그 누구도 내 고통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아닌 고통 경쟁으로 흐르고 위로가 아닌 경험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무릎 아파. 나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속을 썩여. 우리 집은 손자도 안 와. 이렇게 되면 위로받으려던 대화가 고통 나열로 바뀌고 결국 더 외로워진 채 전화를 끊게 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남상복 씨도 그랬습니다. 외출이 힘들어지면서 우울증이 왔고 겨우 마음을 열어 친구에게 요즘 사는 게 재미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좀 하라니까. 맨날 우울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날 밤 남 씨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은 내가 잘못이었나? 이쯤 되면 친구는 상담자도 위로자도 아닙니다. 그저 피해야 할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노년의 대화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누구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프고 모두 외롭고 모두 힘들기에 타인의 상처까지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젊을 땐 누군가를 달래줄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각자 내 문제 감당하기도 벅차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위로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복지관 직원, 약국의 약사, 버스에서 잠깐 마주친 사람. 그들의 짧은 한마디가 친구의 오랜 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고통에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상처가 반복될수록 자신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는 결론은 노년의 우울증을 더 깊게 만듭니다. 말할 데가 없다는 고립감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에게 위로를 기대하지 않고 대신 내 마음을 내 글로, 내 산책으로, 내 루틴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유순덕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읽어주지도 대답하지도 않지만 스스로 마음을 털어놓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누군가가 날 이해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나라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걸로 됐죠. 결국 노년의 위로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는 이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속내를 털어놓는 순간 그것이 당신의 약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늙으면 친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줄 거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진실을 끝내 받아들여야 합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6번째 이유는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혹시 내가 쓰러지면 너라도 좀 챙겨줘.
그건 걱정 마. 우리가 남이냐? 그날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닥쳤을 때 그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친구라는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19가 문을 따고 들어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구나. 경기도 평택에 사는 장원섭 씨는 혼자 사는 76세 남성입니다. 아내는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동네 친구 김성진 씨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점심을 먹고 서로의 병원 일정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겠지. 그러던 어느 날 장 씨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어 밤새 바닥에서 신음했지만 연락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인기척이 없다고 이상하게 여겨 관리실에 알렸고 결국 장 씨는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5일째 되던 날에서야 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장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친구에게 기대는 걸까요? 왜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도와줘라는 말이 마치 계약처럼 통할 거라 믿는 걸까요? 노년의 관계는 마음이 아니라 상황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비용, 감정의 부담을 생각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은 순간의 감정일 뿐 절대적인 보장이 아닙니다. 친구는 병원 보호자가 아닙니다. 친구는 법정 대리인도 아니고 내 장례를 치러줄 가족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쓰러졌을 때 행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고 그 가족조차 멀리 있다면 결국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사는 이화자 씨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78세가 되던 해 뇌졸중 전조 증상이 찾아왔고 병원에 스스로 실려간 이후로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이화자 씨의 삶에 개입하기를 꺼렸고 그녀의 병원비나 요양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에게는 책임질 이유가 없었을 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친구란 같이 웃고 떠드는 사람이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옆에 있어줄 거라는 환상은 오히려 나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환상 때문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노년에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대신 믿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돌봄 신청, 응급 연락체계 등록, 방문 간호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관계보다 시스템이, 감정보다 구조가 나를 지켜주는 시대입니다. 장원섭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준비입니다. 늙으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감싸줄 누군가가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친구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결국 철저하게 준비한 나 자신뿐입니다.